자, 이데일리 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에 관심 중입니다. 자, 오늘 보시면 매일경제TV와 MTN에서 LG전자 보이시죠? 공통 관심주였고요. 또 CJN도 보입니다. CJN은 한국경제TV와 매일경제TV가 공통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CJN이 관심주로 나오는 흐름들 경제 채널에서 보이고 있고요. 자, 이데일리 TV는 이외에도 NHN 한국사이버결제, 동아소시오홀딩스, 디오, 스카이라이프, 테크윙, KSP 선정했습니다. 한국경제TV가 YG엔터, 아이큐어, 아주 아이비투자, 코프라 분석했죠. 매일경제TV는 화승엔터프라이즈, DB하이텍, 바이오토, 스택, SK하이닉스, 흥국, 한샘 제시했고요. MTN이 CMG제약, 포스코 엠텍, NHN 한국사이버결제, 현대차 ISC. 그러고 보니까 NH 한국사이버결제는 이데일리 TV, MTN의 또 공통 관심주였습니다. 챙겨보십시오. 네,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최연소 본부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자, 오늘 좀 궁금한 게요. 최근 예전에는 빡빡하게 이게 수놓았거든요, 관심주들이. 근데 주름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가지고 그런 걸 실제로 느끼시는지. 네.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이렇게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는 네. 좀 종목을 좀 옥석가리를 하는 거에 있어서 좀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일단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시장에 대한 좀 너무 큰 불안감보다도 오히려 지금 종목들의 경우는 워낙에 순환 매장세 그리고 개별주 위주로 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테마주라든지 민감한 이슈에 집중하시는 것보다도 이 회사만의 좀 실제적인 어떤 가치적인 부분들을 좀 따져보신다면은 오히려 좀 반대로 좀 오히려 그 가격적인 면에서 저렴한 가격에 매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 그래도 추석 연휴 쉬고 오면은 또 실적 시즌, 바쁜 시즌이 또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잣대가 있는데 중요한 부분 좀 말씀해 주셨고요. 자, 1위 채널을 좀 골라주시죠, 본부장님. 네, 오늘 네. 1위 채널은 이제 매일경제 TV를 꼽아 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좀 시장이 조금 어질어질하다 보니까는 네. 좀 대형주에 좀 관심이 좀 몰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안에서 일단 매일경제 TV가 좀 대형주들이 조금 어느 정도 이제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1위 채널로 한번 좀 꼽아 보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4위 채널은요? 네, 4위 채널 제가 한국경제 TV를 꼽아 보았는데요. 조금 이렇게 종목들을 좀 살펴보았을 때 어느 정도 좀 주가가 한 차례 좀 오른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약간은 고점 부담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실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4위 채널로 꼽아 보았습니다. 네, 확실한 이유가 또 근거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각 경제 채널의 관심주 한 번 더 걸러볼 텐데 어떤 종목을 먼저 보면 좋을까요, 본부장님? 네, 먼저 이제 한국경제에서 이제 관심주로 소개가 되었던 네.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듣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요즘에 이제 BTS 이제 방탄소년단 아이돌 그룹이 이 빌보드 차트를 또 휩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바로 기업 공개 IPO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업계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좀 상승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콘서트와 같이 이렇게 피해가 예상이 되었지만은 오히려 음원이라든지 그런 음반 판매에 대해서 새로운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K-팝에 대한 기대감이 또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또 성장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좀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또한 소속 그룹인 이렇게 블랙핑크의 경우는 다음 달 2일에 첫 정규 앨범을 또 발매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초도 물량이 벌써 약 80만 장으로 좀 집계가 되었다라고도 합니다. 또 이제 신규 보이그룹 트레저의 경우는 데뷔 싱글 앨범의 초도 물량이 약 20만 장을 이미 넘어섰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어느 정도 수익 창출 기간에 좀 진입했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좀 영향이 미치지 않았나라고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지금이라도 혹시 들어가야 될까라고 아마 고민을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의 경우는 오히려 좀 엔터주의 경우는 어느 정도 기대감은 선 반영이 된 부분들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BTS 바로 이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기업 공개 이야기들이 워낙 좀 올해 상반기부터 좀 큰 이렇게 좀 이슈감으로 좀 떠올랐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엔터주에 대해서는 좀 기대감이 선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는 좀 이런 부분들은 감안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YG 엔터테인먼트의 기술적인 흐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7월 달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좀 올라왔던 종목이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시장의 조정으로 인해서 한 차례 주가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좀 한 차례 주가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자칫하면 차익
매물에 대해서 좀 부담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처럼 또 시장이 약간은 조금 어질어질한 상황에서는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약간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일단은 최근에 단기적으로 지지를 받았던 가격 라인을 확인을 해주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지를 받았던 가격 라인을 살펴본다면은 52,400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 가격대를 좀 리스크 관리 가격으로 좀 더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1차적으로는 다시 한번 정고점을 넘어서면서 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지 여부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뭐 빅뱅, 블랙핑크, 트레저 좀 보여줄게 이런 흐름이 있지만 결국 코로나 이후 콘서트 재개될 때도 실적 기여가 본격화될 것을 보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은 필요하고 결국 좀 숨고르기 한 거를 좀 지켜는 봐야겠네요. 네, YG 엔터에 대한 분석 들어봤고요. 자, 그럼 두 번째 관심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두 번째 관심 종목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워낙에 사실 이렇게 시장 안에서 주목을 됐었던 종목인데 이 예. 코로나 사태 이후 좀 주가가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일단은 내년도를 좀 더 바라보자라는 좀 어떤 이제 어떤 좀 전망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SK 하이닉스가 사실은 대형주 안에서도 이 코로나 사태 이후 쉽게 회복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좀 관심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SK 하이닉스가 기관과 외국인의 또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반등을 또 시도를 하려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올해의 경우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좀 영향을 크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이제 서버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실적 부진이 어쩔 수 없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어떤 좀 실망적인 부분들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일단은 최근 들어서는 이제 모바일 수요 부분이 또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주가가 낙폭과 과대된 상황이지만은 아직까지 좀 업황 자체가 완전히 좀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또 수요 회복으로 좀 이어질지 여부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워낙에 이 SK 하이닉스 한다면 이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마련인데 일단 메모리 반도체 수요 회복에 또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생산 능력을 또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생산 능력을 늘려가면서 다시 한번 수요 회복에 나설 수 있는지 여부도 좀 더 중장기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올해보다도 내년도에는 오히려 수익성 개선이 좀 이루어질지 여부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좀 기술적인 흐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일단 어느 정도 좀 반등세를 좀 시도를 하려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일단 매물대로 좀 어느 정도 소화를 하는 기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물을 소화를 하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어떻게 자리 잡느냐가 다시 정고점을 좀 뛰어넘을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는지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좀 반영이 된 부분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SK 하이닉스가 이 매물 소화를 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주가의 방향성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일단 좁은 박스권에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최근에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순절 라인의 경우는 61선 부근 86,600원으로 제가 이제 순절 라인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이제 정고점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가의 경우는 89,8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고점의 허들을 과연 뛰어넘을 수 있을지 그 전제 조건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시장 대비 선방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투자 관점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관심 좀 가볼게요, 본부장님. 네, 세 번째 관심 종목 제가 LG전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오늘 유독 좀 대형주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LG전자의 좀 최근의 주가 흐름 보면은 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그래도 꾸준히 올라왔다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이 수급 흐름에 좀 뒷받침이 되면서 꾸준히 주가는 상승 흐름을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LG전자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 대형 OLED TV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광저우 공장 가동으로 인해서 OLED에 대한 생산 능력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 OLED TV에 대한 원가 개선으로 인해서 LCD 패널 가격 상승에 부정적인 영향을 또한 상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가 최근에 또 뛰어들었던 사업 그리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좀 사업 확대 계획들을 좀 펼쳐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전장 부품 사업인데요. 일단 자동차 안에서도 여러 가지 새로운 부품이라든지 또 스마트화가 되고 있는 부품들이 좀 탑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LG전자 측에서는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또 확대 계획들을 좀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기차 부품에 대해서 수주 잔고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에서 좀 성장 동력으로 나설 수 있는지 여부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LG전자의 기술적인 흐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꾸준하게 주가가 우상향 추세를 그려가면서 흐름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면서 오히려 조정에도 다시금 반등을 시도를 하면서 이미 이제 9만 원대까지 주가가 올라온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주가가 올라오는 과정들을 살펴봤을 때는 안정적으로 2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꾸준히 우상향 패턴을 그려온 모습인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시장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은 다시금 21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지 여부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의 경우는 이 21선이 가장 중요한 좀 자리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현재 보유라고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21선을 제가 손절 라인으로 좀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7,8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시금 LG전자가 전고점 95,000원대를 좀 넘어설 수 있는지 여부도 좀 더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LG전자까지 저희 함께 했습니다. 이제 본부장님의 관심주 들어봐야 될 텐데요. 궁금합니다. 네, 네. 제가 오늘장 관심주는 신풍제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월봉상 차트가 어마어마하다는 그 신풍제약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올해 지금 자리입니까? 네, 올해 굉장히 또 핫했던 종목이었는데요. 그렇죠. 네, 바로 예. 이 피라맥스, 뭐 코로나 관련주. 네. 아무래도 이 부분을 위해서 올해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었습니다. 일단 신풍제약이 이제 5만 원권에서 21만 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굉장히 또 주목이 되고 관심을 끌었던 종목이었는데요. 일단 신풍제약의 다시 한번 가치가 좀 주목이 됐던 게 바로 피라맥스였습니다. 이 피라맥스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좀 관심이 몰렸었는데 네. 최근에 자사주 매도 이슈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생각보다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이제 피라맥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강한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도 좀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외국인들의 또 꾸준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자사주 처분 이유들을 살펴본다면 피라맥스 긴급 승인 가능성을 열어두고 어떤 좀 생산 확대를 위해서 설비 개선이라든지 연구 개발 자금 확보를 위한 명목이었었는데요. 21일에 이제 시간의 대량 매매 방식으로 좀 처분을 했었고요. 물론 뭐 자사주 매각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주가의 악재로 좀 작용하게 됩니다. 근데 신풍제의 경우는 주가의 악재로 작용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반대로 매수 주체가 강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만큼 신풍제약에 대해서 다시 가치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좀 더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약주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된 상황이지만은 개별적인 이슈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신풍제약도 마찬가지로 굳건하게 좀 추세를 유지하면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먼저 기술적으로 21선에서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5만 원 선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시면 좋기 때문에 제가 손절가의 경우 15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의 경우 전고점 부분이 20만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채팅방에서 이런저런 얘기 신풍제약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갖고 오신 이 종목 과연 잘 갈 수 있으니 여러분도 주목해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신풍제약 오늘의 관심주였습니다. 자,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유익했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